입니다. 교정학 2의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정학은 교학에서 및 교정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이론적,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연구하는 학문이겠죠. 2번 교정학은 과목학에서 시작해서 행정학, 교정교육학, 보호론. 그래서 그렇죠? 행, 처, 보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죠? 그 순서대로 나눠지니까 그 체크하면 되는 거고. 교정은 세 번째 수용자가 이루어지므로 교정의 연구 대상은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인에 국한된다. 해서 국한된다는 건 무조건 틀린 답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뭐가 한정된다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죠. 범위가 학문이 넓을 테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결 수용이라든지 구치소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질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교정학은 자유형의 집행과정 등을 중심으로 교정 전반에 관한 이념과 학리를 계통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학문의 종합적 응용이 요청되는 분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정학 700세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중간중간에 그 전체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실제 강의보다는 좀 빨리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죠. 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인데요. 교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교정의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정학이란 형사제재 및, 형사제재, 지금 A예요. 그 다음에 미결구금의 집행방법에서 미결구금이 B가 되죠. 집행방법에 관한 학문 분야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를 범위를 한정한다면 여기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아요. 효과적인 사회봉사의 실시면 뭐야? 사회봉사 명령수 형사제재죠. A고 구치소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2번은 미결구금이죠. B번. 양형기준은 누가 하죠? 이건 판사가 결정하는 거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네. 가석방 기준은 뭐다? 이거는 형사제재 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A에 들어가요. 규정 형사제재. 그러면은 자, 법원 이 중에서 이제 1, 2, 3, 4번 중에서 법원이 하는 건 뭐예요? 3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3번 문제. 교정교육의 이론에 관한 제목으로 옳은 것은, 자, 교정교육 이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응보 이론, 그 다음에 뭐야? 목적 이론, 그 다음에 뭐야? 교육 이론 세 가지가 있어요. 응목교 세 가지 중에 있어요. 잡아줘야 돼요. 자, 목적주의는, 자,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 때 답에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옳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옳은 지문이겠죠. 목적주의는 자, 교육주의 입장에서, 자, 교육주의 입장 나왔으니까 이건 뭐야? 교육형주의입니다. 끝. 됐죠. 수용자에게 사회방해란 형벌과 병행해서 직업교육, 개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 응보형주의는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형벌을 과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목적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보복적인, 자, 응보가 뭐예요? 보복이죠. 잘못한 만큼 책임만큼 하는 거. 응보가 보복이거든요. 응보, 인과응보. 답은 2번이네요. 끝. 됐어요. 교육형주의는 범죄의 형벌을 과하는 대신 교육을 통해 교화 개선을 형벌 선량한 국민으로 재사회시키는 목적이 나왔죠. 최종적으로 교육형은 목적이다. 이건 목적형주의죠. 현대교정주의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해악의 정도와 그 피해가 가해진 방법에 관한 보복. 자, 현대교정이 보복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주로 뭐예요? 목적과 교육을 갖다가 포인트를 맞추게 되겠죠. 답은 그래서 2번에 가까웁니다. 답은 이번에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정 이념으로 정의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정의 모형 시험에 잘 나오죠. 뭐 하는 거죠? 정의 모형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화 개선 모형을 통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는 실패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교화 개선이 실패했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거 맞아요. 처벌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나 범죄의 경중에 상응해야 된다. 즉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교화 개선보다는 사법정의 실현이 바람직하고 성취 가능한 형사사법의 목표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교화 개선은 현실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근데 행위만큼 처벌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죠. 네. 그런데 범죄자는 4번 정상인과 다른 병자이므로, 그럼 병자이니까 뭐예요? 치료해야 된다. 그럼 치료 모델이죠. 정의 모형이나 뭐예요? 의료 모델, 치료 모델이 되니까 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예,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초후의 모델 중
제통합 모형, 제사회화 모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통합 모델은요, 기본적으로 제사회화 모델은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내가 통합이 되는 거. 사회도 80% 완벽하죠. 범죄자도 80%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이루어서 정당한 사회봉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사회 규정을 기반으로 하죠. 자, 그럼 1번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중시하여 수용자를 처의 객체가 아니라 처의 주체로 본다. 그러면 처의 주체는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요리사 출신이다 그러면 요리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의인과 수용자의 법적 지위 확립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나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접촉이 중요하죠. 지역사회 나왔으니까 재통합이에요. 네, 지역사회 기초한 교정. 세 번째, 수용자의 처우 프로그램은 교도관과 수용자의 공동 토의에서 결정된다. 즉, 주체로 보기 때문에 어떤 봉사활동을 할지 결정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범죄 문제 4번,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수용자 스스로의 행동 변화는 물론 범죄 유발했던 지역사회 나왔죠. 지역사회. 재통합돼야 되니까 맞는 문장이네요. 변화가 된다는 입장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예요. 자, 사회적 결정론자들은 뭐죠? 환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환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경제 조건을, 즉 빈부격차 같은 것들을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성 있는 기술 교육과 취업 기회 제공 등으로 범죄 복귀시킨 경제 모델을 지지한다. 그래서 돈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이번 재통합 모델은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나와야 되죠. 재통합이 나오면 무조건 지역사회 교정 강조한다. 자, 의료 모델은 세 번째, 범죄 자신의 의지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선택의 능력이 없죠. 교정을 때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틀렸죠.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의료 모델을 지지하는 거죠. 답은 3번. 기간이 좀 길 뿐이죠. 선택적 무료화는 정의 모델이에요. 자, 정의 모델은 4번, 형사사법기관의 재량권 남용은 시민에 대한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고 봐서 공정적인 정의가 중요하죠.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교화 개선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범죄 형기는 교화 개선 모형은 뭐예요? 교정하겠다는 거죠. 범죄 형기는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교화시키는 데 요구되는 시간이 지어야 된다. 적응 모형이 처우 입법은 주요 지역사회. 자, 적응 모형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재통합 모형이죠. 지역사회는 재통합 모형이 돼야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화 개선 모형이 입각한 대부분의 처우 프레임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정의 모형이 나왔죠. 네 번째, 범죄 사회 재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사회봉사이란 유대관계가 전제돼야 되죠. 네, 됐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정처에 관한 두 개의 모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A 모델과 B 모델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은, 자, A 모델은 수용을 공정하게 취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공정하게 취급해야 돼요. 수용자도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니까. 그리하여 부정경에서 정경으로 복귀니까 정의 모형이죠. 미결금의 형기사님 교도처의 공개, 즉 정의롭게 공개하고 법치주의를 가야 돼요. 그러면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네, 정의 모형. B 모델은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합니다. 주체의 자율성이니까 뭐야? 지역사회 재통합 모형이 되죠. 수용자를 단순히 객체로 취급하는 뿐만 아니라 교도관과 수용자의 상호 신뢰, 자발적 스스로, 과학적 처우기법. 답은 3번.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자 처우 모델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용자 처우 모델 옳은 모두 고르면. 정의 모형은 범죄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처우의 근본 문제에 접근한 것으로 공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정의 모형 공정성, 재량권 제한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법관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의료 모델은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해서 가석 방제도 왜? 부정경에 입각하죠. 빨리 나가야 된다. 적응 모델은 정의 모델에 대한 비판, 보완을 위해서 등장. 틀렸죠. 적응 모델은 의료 모형이 너무 지나치다 해서 의료 모형에서 적응 모형으로 가고 적응 모형에서 정의 모델로 가는 거예요. 틀렸죠. 정의 모델 비판이야 의료 모형 비판이에요. 재통합 모델은 사회도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 그렇죠? 지역사회 교정. 맞죠? 재통합 그럼 지역사회잖아요. 그래서 디귿번만 틀렸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아니라 4번이 되겠네요. 기억 니은 리을이니까. 네. 그 다음에
다음에 설명한 교화 개선 모형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20년대 말과 30년대 초에 미국 교정국 주도하에 발전한 모델로 범죄는 개인에게 있으므로 치료할 수 있다. 자, 치료 나왔죠? 치료 나왔으니까 뭐야? 의료 모형.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의료 모형. 됐죠? 네. 자, 그래서 처벌은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부정적 관념 강했으면 범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나왔죠? 네, 됐습니다. 치료. 자, 범죄자 처우의 모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재통합. 범죄자와 지역사회 나왔죠. 재통합 무조건 지역사회 나와야 되죠. 네. 정의모형, 갱생에 대한 회의론과 의료모형 회기 틀렸죠. 의료모형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회기가 아니죠. 끝. 답은 2번. 의료모형은 강제적 처벌한 인권 침해가 너무 지나치다. 네. 알코올 중독 같은 거 막 무제한적으로 집어 쳐넣으니까. 개선 모델은 가혹한 형벌보다는 개선 80%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되고요. 10번 교정이론으로서 교정이념으로서 정의모형 채택할 때 교정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자주 나오죠. 지역사회 교정 확대 틀렸죠. 지역사회 교정은 재통합이죠. 예, 지지야. 부정기형 안 하죠. 정기형으로 가야 되고 가석방 좀 덜하게 되고 법대로 하는 거죠. 응보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13번 보도록 하죠. 자, 조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집합적 무력화라는 건 뭐야? 모두 다 때려서 감옥에 다 쳐넣어라 라는 거죠. 모두 다 넣어라. 과학적 방법을 상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판단되는 자, 판단되는이죠. 위험성이 높은 거 이건 선별이죠. 선별 고르는 거예요. 판단되는 애들만 답은 1번이네요. 끝. 범죄를 건설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범죄 구금하는 교정의 교화 개선의 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 만드니까 교화 개선이죠. 그렇죠. 치료. 무력화란 범죄를 구금 기간 동안 범행할 수 없도록 범행 능력 무력화. 다 때려 넣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강아지가 무니까 무는 개를 집어넣으면 못 물잖아요. 형벌의 억제 효과는 확실해야죠. 예 없이 처벌해야죠. 엄중해야죠.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는 게 맞고 바로 봐요. 처벌해야지 사람들이 일반 예방의 효과가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중요한 문제죠. 자, 지역사회 교정은 범죄를 무력하여 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회복귀, 재통합, 억제 개념에 부합할 수 있다. 지역사회 교정은 자, 결국 뭐예요? 사회복귀를 하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재통합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뭐예요? 억제가 되니까 뭐예요? 재통합되니까 범죄를 억제할 수 있죠. 답은 1번이네요. 끝. 됐어요. 자, 무력화란 주로 구금을 통해 범죄자에게 범죄를 저지하고 능력을 박탈하는 것을 범죄의 특성인 범죄에 기반한 틀렸죠. 위험성을 제거하니까 범죄의 특성이 중요하죠. 위험성.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응보주의는 범죄 억제를 통한 예방에 중점을 둔 형벌이는 반면 공리는 책임과 비례성. 응보주의는요. 책임을 기초합니다. 응보주의. 응당한 책임. 근데 우리가 공리주의는 뭐예요? 묶어서 예방하는 게 목적을 두죠. 장래 방지를 하는 거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억제는 이념 중 특별 억제는 일반인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한 형벌 집행을 통해 사회 전체의 구성원에게 경고와 위화 경고를 주는 것은 일반 억제가 되죠. 일반 억제는 형벌을 통해서 범죄에서 반사에 충분하는 특별 억제가 되고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은 자, 집합적 무력화는요. 모든 범죄자라는 거죠. 모든 범죄자를 정해진 기간 내에 구금함으로써 범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선별 무력화는 뭐예요? 소수만 묶어서 그렇죠? 자주 건드리는 니은모에 들어가죠.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선별 무력화는 모모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모모로 인해서 안전한 사람을 잘못된 긍정이죠. 잘못된 긍정.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고 착한 아이들 다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지를 안 했을 때는 뭐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안전하게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디귿디귿이 되네요. 기억니은 디귿디귿. 그렇죠? 답은 뭐가 되죠? 네, 2번이 되겠고요. 잘못된 부정은요.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죠. 그래서 사회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가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합니다. 선별적 무력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집합적 무력화에 비해서 예산에 도움이 되죠. 끝. 네. 선별적 무력화는요. 집합적 무력화는 모든 범죄자 4명을 다 넣는 거라고 한다. 5명을 넣으면 이 중에 선별적 무력화는 흉악범 2명만 넣고 나머지 애들은 착한 애들은 다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 1억씩 든다고 하면 이건 5억이 들지만 이건 2억만 들고 나머지 풀어주는 거니까 오케이죠.
범죄 대체 효과를 야기할 수 있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뭐다? 얘네들이 감옥에 나간 애들이 뭐야?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후계자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잘못된 부정은 뭐다?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풀었는데 사회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긍정은 저지를 거라고 했는데 감옥에 뒀을 때는 괜히 인권 침해가 될 수가 있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는. 과학적 방법에서 재범 위험성이 판단되는 개인만 부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게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고르는 게. 네. 분류하는 게. 자, 그 다음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영에서 제사회화를 실현하게 한 구체적인 실현의 제사회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적합하지 않은 건 행의 생활 조건은 시설 밖의 생활 환경과 일상생활과 유사하게, 즉 사회적 처우를 해야 되죠. 사회적 처우. 외부 통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자존심을 침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잘해주라는 얘기죠. 잘해주라. 제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초의 목적과 목표가 충돌할 때는 보완의 목적일 때. 그 외부 통근했을 때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외부 통근에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보완의 문제가 있지만 초를 하려면 웬만하면 해줘라 라는 거예요. 행한 구금에 따른 지변화, 박탈감, 즉 사람의 긴 갑돌이가 1133으로 바뀌는 거죠.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율적 제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용대에서 엄정구금하면 제사의 프로그램. 엄정구금은 제사의 프로그램이 아니죠. 자율적 제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좀 더 시간을 많이 둬야 되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답을 엄정구금이 키워드가 됩니다. 됐죠? 자, 유엔 구금자 최저경위 이거 암기해야 되는데, 이건 주로 인권을 강조하는 걸 답을 찾으면 돼요. 인권을 강조하지 않는 걸 찍으면 답이 되는 거죠. 네. 인권에 엄격한 거니까. 1번 미결 수용자, 기결 수용자는 분리해서 수용 구금해야 됩니다. 엄격해야 되죠. 그래서 수용의 교정에서 특별히 필요하다면 분리하지 않고 구금할 수 있다. 이것은 무조건 분리 수용 답은 1번 끝. 됐습니다. 피구금자의 신체의 청결 유지할 의무를 부과해야 되며, 이를 위해서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세면용품을 지급해야 돼요. 비누 줘야 되죠. 인권이니까. 모든 피부는 치과 의사의 치료, 좋은 거니까. 여자 피구금자는 여자 직원에 보호돼야 되면 남자 의사, 자,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시킬 수 있잖아요. 의료인이 할 수 있다. 이건 능력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으면 남자도 써야 되니까. 즉 인권을 강조하는 걸 찍으시면 돼요. 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피구금자에 대한 유엔 규칙에 대한 규정에 옳지 않은 것은요. 이것도 역시 인권이죠. 인권. 피구금자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것을 요구돼. 왜? 전염병 걸리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규율과 질서는 엄격히 유지해야 돼요. 엄정히. 안전한 구금 질서는 손해를 위해서 필요 최소한을 넘어서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구금형의 목적과 정당성은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죠. 맞죠? 정신병자로 판명된 사람은 교도소에 구금하면 안 되죠. 무조건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요. 왜? 인권 차원에서. 답은 4번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20번 조선시대 행영제도. 이건 제도기 때문에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옳은 것만은 모두 고르면. 자, 인신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직수함은 감옥을 둘 수 있는 데는 거예요. 즉 교육부에서는 감옥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관하는 감옥을 둘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기구를 법적으로 줄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줄 수 없다는 인권보호처에서 아무나 감옥에 줄 수 없는 거예요. 휴령, 세일해 주는 거죠. 불쌍해 주는 거. 흉수, 죄를 불쌍하게 여겨줘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폭넓게 살 대표님 강강종려가 보방제도인데, 보방은 친상이 있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는 게 친상이 있을 때 가는 거고, 강강종려는 태장 도유사에서 사형을 유형으로 바꿔주고, 유형을 도형으로 바꿔주고, 도형을 장형으로 깎아주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2번은 못 뜁니다. 네, 오케이. 2개 다 오케이죠. 도형은 태형이 병가되는, 도형은 빠따를 때리는 거죠. 이거는 태형은 장형을 병가해서 장형. 이건 도형은 관아에서 소금을 붓는 거죠. 3년, 2년 6개월, 2년, 그렇죠. 1년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5단계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태형이나 장형을 병가되고 충분은 군대 가는 거죠.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1890년 징역 처단 내에서는 장형은 폐지했죠. 유형은 정치범에 한해서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 1. 답은 뭐다? 1번. 이건 단순 암기 문제니까 외워서 푸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21번까지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조선시대 유형에 대한 점을 옳은 것은 유배지의 직계 존속을 동반할 수 있었죠. 안치라는 거에서 가족들 하는 게 본향안치, 고향 가는 거, 이런 것들은 가족들 다 데리고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절도안치도 가족들 데려갔는데 위리안치만 위리안치만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중도부처는 유형 중 가장 제한이 많았다. 이거 틀렸죠. 중도부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용이 있는 관할 내에서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틀렸죠. 답은 1번이 끝났고. 2번, 3번 유배의 경우에는 형조가 아니라 고을 수령. 법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사또한테 있는 거죠. 유형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기근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